안녕하세요, 레딧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24살의 한 남성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사이코패스가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들에서 사실과 다르게 묘사가 되는 부분이 많다며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의 실제 사고방식을 알려주고 사이코패스들이 단순히 잔인한 연쇄살인마 또는 그저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아님을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울어본 기억은요? 또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님 본인을 끌어올리기 위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조져본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느끼는 행복감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비슷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많죠. 이를테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취향에 딱 맞는 음악을 들었을 때, 여성과 관계할 때, 내가 무언가에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등등. 그런 영적 고양이 되는 기분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잠깐 좋았다가 1분 내로 금방 식어버려요. 가끔 몇 분짜리도 있긴 하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준다거나 아니면 보너스, 인센티브를 받을 때라던가 뭐 이것저것이요. 하지만 그것들도 몇 분 지나면 싹 사라져요. 울어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장례식에 갔을 때였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들 울고 있길래 저도 그냥 따라서 울었어요. 슬프다는 감정은 없었고요.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누구 조져본 적 있죠. 제 뒷담을 까던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 친구들과 친구를 먹은 다음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뒷소문들을 말하고 다녔죠. 물론 다 구라였지만 제가 진짜인 것처럼 잘 얘기했어요. 별 헛소문을 다 퍼뜨렸는데 이를테면 할머니들 보고 아랫도리가 불끈한다, 내 돈을 훔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포함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소문들이 진짜인 것처럼 믿도록 말을 이리저리 잘해서 그 사람한테 제가 원하는 식의 대답을 유도했어요. 거기서 그 사람 친구들은 전까지만 해도 심증이었는데 사실인 줄 알고 크게 당황했죠. 정작 당사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요. 재밌었어요. 실제로 그 친구는 해당 모임에서 배척당했어요. 그 뒤로 걔 여친을 꼬셔서 관계 맺고 인증샷도 하나 찍어 보내줬어요. 또 한 번은 학생 시절에 짜증나게 구는 놈 텀블러에 제 항정신성 약을 한 주먹 넣었어요. 참고로 그 약을 먹으면 잠이 굉장히 세게 오거든요. 쉬는 시간대 그 녀석이 비틀거리면서 문 밖으로 나가길래 그 녀석을 바닥으로 밀쳤어요. 즐거운 추억이네요. 이 질문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상태인데요. 답변을 읽어보니 대충 질문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님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어떤 식으로 살인을 할지, 그리고 살인을 하면 얼마나 만족스러울지에 대해 간혹가다 생각해보곤 합니다. 자주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타공인 친절한 사람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에게서 목숨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워요. 삶이 끝나는 그 순간, 그리고 누군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다들 오만 가지 감정이 휩싸인 그 느낌, 이 모든 것들이요. 또 저는 여자들끼리 싸우는 걸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뭐 이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죠. 원초적인 폭력 그 자체를 보고 있으면 무언가가 충족이 되는 느낌입니다. 누군가가 심하게 다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그 부상을 입히는 주체가 저인 건 싫습니다. 다만 이건 성인이 되고 나서 바뀐 거고 초중고 시절에는 저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보고 싶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누군가에게 극도로 냉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계를 끊을 때나 누군가가 더 이상 제게 필요가 없어졌을 때요. 그들은 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고 연결고리가 강하다고 또는 사랑하는 사이이거나 저와 절친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순간에 그걸 끊어내려 하면 그들은 다들 어안이 벙벙해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제가 제 인생에서 그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님은 님이 어떻게 사이코패스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건가요? 둘 다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분명 사이코패스의 기반은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류의 사이코패스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후천적 영향에 달렸어요. 성장기에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큰 사이코패스들은 당연히 폭력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류의 연쇄 살인범이 되겠죠. 하지만 제 경우에는 평화로운 가정 아래 사랑받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따금씩 폭력을 즐기기도 하고 피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게 되었나요? 한 16살 때쯤 저는 인생에서 아무런 자극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댔죠. 위험한 건 안 했지만 술, 담배 정도랑 수면제 그리고 진정제 같은 약도 복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저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보내셔서 문제가 뭔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죠. 대화도 나누고 엄청나게 긴 성격 테스트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머니와 함께 재방문했습니다. 의사분은 먼저 어머니와 대화하시더니 이후 저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했어요. 정신과 의사분께서는 제게 남들과는 다른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증상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려 하시는 게 보였는데 어머니 표정만 봐도 별거 아닌 게 아닌 걸 알겠더라고요. 의사분은 사이코패스와 관련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의사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제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 본데 저희 가족은 비밀 따위 없이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에 속상해 하셨는데 저는 바뀐 게 없는 그대로의 아들이라고 진정시켜드렸어요.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남들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게 반드시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사이코패스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됐고 관련 책을 몇 권 읽어본 결과 저는 확실히 사이코패스가 맞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뭐 어때요? 그저 단어 하나일 뿐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평범해요. 사회에서 저는 친절하고 잘 웃는 사람입니다. 여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 다른 점은 제 친절함과 제 웃음은 그저 꾸며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웃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농담에 웃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아이 컨택을 해주기도 싫고 편안하게 대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니 애초에 남들에 대해 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사회 속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인연들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들은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남자 좀 이상하죠? 등에 저에 대한 뒷담을 깔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절 좋아해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까지 사이코패스가 일반인들과 나눈 질문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이미지의 사이코패스와 이 사람이 작성한 본인의 이야기가 비슷한가요? 저는 초반부를 읽으며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대단한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남성 중 1%가 조금 안 되는 수치의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즉 100명의 성인 남성을 만나면 그중 1명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겠죠. 저도 살면서 사이코패스를 최소 몇 번 정도 만나보았다고 생각해보니 얼떨떨하면서도 흥미롭네요. 자, 그럼 사이코패스 레딧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관련 영상은 총 3개가 있는데 다른 영상을 못 보셨다면 레딧설 채널에 오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